안녕하십니까. 베테합니다. 자, 오늘은 이 세력들은 약속을 하고도 10% 또는 20%, 한 번, 두 번은 꼭 약속을 깨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그 비밀은 바로 수급에 있습니다. 지금부터 수급에 관한 비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하는 파션 게임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. 제로섬 게임. 자, 이 말은 아주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. 주식 시장은 화랑이 되면 주식이 성장을 하고 고가로 올라가면 누구나 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개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대주주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겁니다. 거기에 비해서 이 파생이란 애는 원천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. 누군가 수익을 내면 누구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어야 되는 게 이 파생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절대 함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. 자, 이 수익을 보는 사람이 옆집의 순이 엄마일 수도 있고 영철이 삼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주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얘는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전문 투자자입니다.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인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마치 숙주처럼 영양분을 끊임없이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. 극히 일부의 개인만 이 게임에서 성자로 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패자로 전락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게임에 참여합니다. 그러면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이 시장은 확률적으로 5대5죠.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빈도는 5대5입니다. 근데 엄격하게 보면 이 5대5도 아니에요.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또 예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? 이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50%의 확률로 이기고 지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계좌는 계속해서 하염없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.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? 고스톱에 강파는 사람이겠죠. 그죠? 우리는 이 게임에서, 불리한 게임에서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적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. 자, 1번. 우리의 적은 옆집 순이 엄마가 아닙니다. 어떤 사람이냐?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매매에 임하는 세력들입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.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파생에서 자본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파동을 그릴 때 작은 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와 이렇게 파동을 그릴 때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은 틀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이 있다는 뜻은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죠. 두 번째는 정보력입니다. 기관은 외인들은 전문 투자자들은 우리 개인들보다 훨씬 앞선 정보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. 세 번째, 세상에서
가장 똑똑하다는 사람, 많이 배운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적입니다. 그 사람들은 금융공학을 가지고 우리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. 세계 최고의 이 석학들과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죠? 이 사람들이 금융기법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돈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. 네 번째, 거래에 대한 수수료도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. 다섯 번째요, 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 매매를 걔들은 합니다. 우리는 아직도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이 자리에 들어갈까 말까, 어디에서 청산을 할까, 이렇게 주묵구구식으로 하지만 얘들은 알고리즘 매매를 합니다. 인공지능이 우리의 상대입니다. 또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, 그죠? 친구도 만나야 되고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이렇지만 얘들은 24시간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만나는 바로 우리 적들입니다. 우리는 얘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. 얘들보다 우리가 작업력이 더 좋습니까? 정보력이 더 좋나요? 배운 게 더 많을까요? 수수료가 더 적을까요? 그죠? 지지 않고 우리는 매매할 수 있습니까?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. 이렇게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장에 꼭 참여해야 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세 가지를 가져야만 그나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도대체 뭔데요? 1번 바로 제한된 자본금으로 우리의 강력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본금 관리입니다.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항상 내 계좌에 내 원금의 100%를 넣고 매매를 하면 이거는 제삿날 받아난 거하고 똑같습니다. 10번을 이기든 100번을 이기든 1000번을 이기든 단 한 번에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든 몰빵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우리의 끝은 명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금을 쪼개서 진입을 하고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제 경험으로는 최소한 4분의 1 이하로 하는 게 좋습니다. 내가 1억이 있다면 2,500만원 이상을 절대 투입을 하면 안 됩니다. 한 번에 절대 2,500 이상을 넣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. 2,500을 잃어도 한순간에 잃어도 7,500을 또 3등분 해가지고 3번의 기회를 가지고 다시 만회해 나가야지 한순간에 모든 걸 또 만회하겠다 하면 그 순간 또 우리가 끝납니다. 제 경험이 그래요. 두 번째가 바로 정보력입니다.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. 제한된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. 모든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하고 투자에 임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접하는 정보력 이런 게 아주 단순한 아주 작은 하나의 조각일 텐데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. 투자 판단을 한다.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.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. 그죠? 결국에는 그 정보력을,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세력들이 모르고 있겠습니까?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매매에 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눈을 스스로 찌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? 할 수 없이 우리는 차티스트가 돼야 됩니다. 왜냐?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모든 심리가
녹아나 있는 것이 이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차트에는 참여자들의 모든 정보와 모든 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차티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. 파생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차트를 보고 매일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진입 기회를 최소화시키자.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그 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매매에 임하지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우리는 HTS 앞에만 앉으면 왜 그렇게 열심히 매매를 하는지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한지 모릅니다. 잠시도 쉬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. 열심히 이기고 열심히 지죠. 결과적으로 돌아왔으면 어떻습니까? 수수료 나가고 뭐 다 해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. 우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3번입니다. 우리는 시장이 원할 때만 참여하면 되죠. 원치 않을 때는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?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. 과거에 IMF 때, 금융위기 때, 이번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경험을 하니까 어떻습니까? 폭락이 올 때 이제는 사야 되겠다 하는 무조건 용기를 내서 사봐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죠.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회복 속도가 어떻습니까? 훨씬 빨라지죠. 그죠? 그런데 그런 주기들을 보면 10년에 한 번씩 와요. 정말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딱 10년에 한 번씩만 투자하면 돈 벌겠죠. 그런 위기가 왔을 때만 들어가면. 그렇듯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며칠이고 몇 달이고 기다릴 수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.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. 고소득 치면 연사 있죠. 한 번 강팔 수 있지만 두 번은 못 팔잖아요. 게임에 참여해야 되죠. 야구 게임을 하면 치기 좋은 스트라이크를 주는데 세 번을 놓치면 그냥 아웃이죠. 왜 칠 수 있는데 안 치냐 이거죠. 그런데 이 매매는 그런 거 없습니다.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기다려도 누구 하나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결국에는 진입기회가 내가 원하는 진입기회가 올 때까지 내가 판단하는 최적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우리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다.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.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. 1패턴이 뭡니까? 확정 라인까지만 왔다가 목표로 달려가고 이 경우에는 2차 목표까지 간다 그랬죠.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?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내가 매수 사인을 줬을 때 개인들이 여기에 매도에 한창 몰려 있으면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쳐 올려 가지고 우리 개인들의 돈을 그냥 녹아내리게 합니다. 그런데 두 번째 패턴은 뭡니까? 이 황금 라인을 무너뜨렸다가 이렇게 목표로 가는 거죠. 자, 이게 전형적인 개미털기입니다. 매수로 따라 붙는 사람들을 다 털고 죽이고 나서 가는 게 두 번째 패턴이죠. 세 번째 패턴은 뭡니까? 이래도 안 떨어져 나가고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으면 밀 수 있는 데까지, 즉 손절 라인까지 밀어가지고 있는 대로 공포심을 주는 거죠. 아이고 여기서는 도저히 더 못 견디고 이제는 이거는 매수가 아니고 매도다 하고 스위칭을 할 정도로 아주 긴장감을 주고 겁을 줍니다. 그러고 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달려갑니다. 양쪽으로 이때 당하죠. 매수 잡았다가 손절하고 다시 매도 잡았다가 또 손절 당하고
마지막으로 네 번째 패턴이 뭡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이 개인들의 포지션이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매수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그때는 결국에는 그냥 죽여버린다. 이게 확률적으로 10에서 20% 정도 된다.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개인의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구독이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10%에서 20%는 필연적으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. 네 가지 패턴이 있지만 왜 얘들은 약속을 이렇게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8번, 9번은 약속을 지키는데 한두 번은 이렇게 약속을 깰까? 거기에는 이 개인들의 수급이 숨어 있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.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로섬 게임에 놓여 있습니다. 제로섬 게임을 하니까 우리 불리한 개인이 이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히 단순한 매매를 해야 된다. 첫 번째, 자금을 절대 몰빵하면 안 된다. 쪼개서 매매를 하자. 아무리 많이여도 4분의 1 이상은 투입하지 말자. 두 번째, 얄팍한 정보력을 믿고 섣불리 판단하면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정보보다는 차트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차트를 더 열심히 보는 게 내가 접한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.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. 절대로 잦은 매매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때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수익이든 손절이든 당당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우리 개인이 그나마 이 제로섬 게임인 파생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. 결국에 매매는 지극히 단순합니다. 기다림의 연속이고, 그죠? 기다리고 기다려서 기다리는 기회가 오면 그때 내 자금에 몰빵이 아닌 4분의 1만 기계적으로 엮고 성산이든 손절이든 반복을 하는 게 우리의 매매입니다. 그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잦은 진입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배태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